이 종목은 대체 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나? 7개 종목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던 대형 IT주, 하지만 오늘은 표정을 달리 짓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미국 기술주의 약세 여파에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지금도 삼성전자 1.18%의 내림세, SK하이닉스 1.63% 부진한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동반 악재도 맞았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흥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개파락하면서 오늘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휴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 자회사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재로 작용하면서 현재도 4.05% 강하게 주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느덧 가격은 4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흔히들 보톡스로 알려져 있죠. 이 보툴렉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회사 미국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한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ING 생명으로 익숙한 기업인데 사명을 바꿨죠. 오렌지 라이프로요. 오렌지 라이프 인수의 최종 확정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울합니다. 상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도 0.59% 약세 구간입니다. 42,200원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가 합리적이었다? 아니다. 시너지 낼 수 있다? 아니다. 증권사들마다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C 코오롱 PI입니다. 전방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PI 필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현재 0.36% 오름세로 5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폴더블폰 OLED 시장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최대 수혜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쌩쌩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우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부쩍 매수를 유입을 하고 있는 이 기업, 무려 10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탄력받은 모습 1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2분기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분기 배당도 기대가 된다고 하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남북경협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북특사단이 어제 귀국을 했고 오늘 브리핑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관련주로 꼽혔던 건설, 시멘트, 레저 종목들 강세를 보이다 장중에 탄력을 일부 잃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한 재룡전기 22.84%의 강세, 대원전선 14.05%, 선도전기, 아난티, 제형솔루텍까지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져가 봐도 되는지 신규 매수는 어떨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이처셀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 구속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하지만 요즘 반등세를 이어가더니 무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는 측면과 함께 발목을 잡았었던 회계감리 불확실성도 해소된 측면일까요? 상한가 진입돼 있습니다. 네이처셀까지 이렇게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 네이처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64,600원까지 고점을 찍고요. 저가로는 4,760원까지 찍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고생 상당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바닥을 좀 다졌을까요? 반등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도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있나 봐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상승한 이유는 커다란 별다른 호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상승에 대한 요인은 따로 없고 지금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회계감리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라정찬 대표가 구속이 됐다라고 나온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 하한가가 한 3번 정도 나왔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그다음에 어제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뻐하시는 이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라정찬 대표가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를 받았지만 라정찬 대표가 긍정적으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던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임상 통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무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실망 매물들이 좀 터져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큰 의미를 두고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었네요. 그럼 신규 매수 접근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신규 매수는 차라리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나 또는 이 파이프라인이 확인된 기업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까지도 사실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필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네이처셀처럼 문제가 한번 생겼던 종목들보다는 실제로 실적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이 우수한 종목들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다수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챙겨 나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또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60일선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 보고 있고 다음 거래일 정도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망은요? 나빠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빠요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가 준비돼 있습니다. 대북 특사 성과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랐다가 사실 뭐 뚜렷하게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뭐 실망 때문에 그런지요. 지금 상승 탄력을 많이 줄여가는 일부 종목들도 보입니다. 농업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종목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경협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알고 있는 재료들이라든가 또는 누구든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10시 20분에 어제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해서 가져온 브리핑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셔도 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자마자 증시라던가 또는 이 남북 경협주들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겠으나 여기서 진짜 선의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봤을 때 과연 김정은 위원장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실행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던가 또는 이 군인 조직에서 고위급 이런 인사들도 이 과감 없이 이렇게 처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핵이라던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처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카드가 없이 뭐 핵이라던가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외교 협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사리 포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남북 경협주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나 중기적으로 가져가셨을 때는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뭐 성과라면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걸 좀 기대하면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몇 번 정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비핵화 관련주인 오르비텍을 좀 최선호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이요? 네네. 최선호주로 지금 오르비텍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풀어주세요.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기술 연구조합의 조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르비텍이라던가 유지인트 전부 다 비핵화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요. 지금 방사능 계측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또는 장비들을 납품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뭐 경제협력 관련주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르비텍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호주로는 오르비텍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북 경협주 전체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남북 경협주로 엮인 종목이 15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가볍게 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만 해서 우리가 남북 경협주라고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과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돈의 8촌까지 좀 뛰어오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한온 시스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오늘도 잘 갑니다. 어제 뭐 저희가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잘 가고요. 관련해서 관계사인 한온 시스템도 쭉 주가 상승하면서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 이 밖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죠?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완성차 업체들인 현대차라던가 기아차가 이 미국에서 수출량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서 오늘 5%, 6%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부족하다라고 보지만 그의 밑에 있는 부품 관련주들, 특히나 이 한온 시스템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 한온 시스템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그리고 만도 이 해외의 볼보라던가 포드사에다가 이 공조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히터를 우리가 킬 때 지금 엔진에서 열이 발생됩니다. 그 엔진에다가 냉각수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히터를 좀 켜게 되는데요. 지금 뭐 전기차라던가 또는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터가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킬 수가 없겠는데 그 엔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바로 공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2020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을 하지 않고 친환경차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친환경차에 가장 필요한 부품인 이 공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한온 시스템이 앞으로 이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 물량이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라는 것들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한온 시스템의 실적은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가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바닥 찍고 반등 추세를 보이는데 이 흐름 하반기에도 유효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 미리 지금 친환경차라던가 더 나아가서 이 자율주행차까지도 지금 시범운행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네시스의 G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에서도 주행이 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뭐 친환경차라던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부품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월봉상 보시면은 변곡점은 이미 나타났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대가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 싸지 않느냐라는 이 시기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지금 12,5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서 15,000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5,000원 이상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잠깐 엿들어봤습니다. 그럼 의견은 일단 좋아요 찍어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은 좋아요를 주셨는데 저희 말씀 중에 지금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안 좋다, 지금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근거가 듣고 싶어요.
지금 이 미국에서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에 의해서 오늘 완성차 업체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갔잖아요. 하지만 이 수출보다는 지금 내수 판매량을 보면은 지금 같은 가격의 차량이라면은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사겠다라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뭐 BMW 이 화재 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자동차들이 해외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이 가격 경쟁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시점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UV 때문에 내수도 좋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전망을 봤을 때 내수 시장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롱 PI 준비가 돼 있습니다. PI가 구부러진 필름인데요. 내년에 삼성전자가 구부러진 이 핸드폰, 폴더블 폰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필름입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 뭐 애플에서도 앞으로 폴더블 폰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폴더블 폰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구부러지는 필름을 PI 필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나 또는 갈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 폴더블 폰이나 플렉서블 폰 안에 들어가는 필름은 CPI 필름이라고 해서 투명 PI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SKC 코오롱 PI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SKC랑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SKC 코오롱 PI가 이 투명 PI 필름을 안 만든다고 해서 플렉서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PI 필름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방열 시트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MLCC, 2차 전지, 뭐 상당히 많은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뭐 OLED 채팅률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플렉서블 폰이나 또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PI 필름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SKC 코오롱 PI는 앞으로도 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추천주로 다음날 추천주로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52,000원대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갖고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에서 기대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워낙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여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 기업 SKC 코오롱 PI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더 갈 수 있는 거죠? 가격 라인 좀 정확히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네, 지금 오늘 전 고점 부근인 55,000원 부근을 돌파를 했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으나 저번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6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 이렇게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왜 그래요? 정말 속상해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미국 증시라든가 또는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최근에 이제 D램이라든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장 증설까지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매출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조정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5종목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탑픽은 SKC 코오롱 PI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찍고 저희 장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앵커와 만나고 돌아오시죠.
네, 이거래일제 조정 장세가 이어집니다. 장중에 2,300선 가까이 반등하나 싶었던 코스피가 또 탄력을 잃고 0.19%, 약세에서 2,28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이 상승분 모두 반납해내고 현재 시간 0.68% 하락세로 814.3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이 이렇게 극연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선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빠진 반면에 운수장비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은 크게 올라줬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 속에 이거래일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0.97%, SK하이닉스 1.38%대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0.91%대 강세로 27만 7천 원 터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신라젠과 오늘 메디톡스는 조정세 보인 반면 셀트리온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줬습니다. 1.61% 강세 보여줬고요. HLB의 경우에는 지금 리보세라닙의 난소암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확대해내고 있는데요. 1.87% 강세로 10만 8,7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CJ-ENM 소폭 조정세고요. 나노스가 오늘 1.32%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9,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9월 6일 목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빨간불 켜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양대 시장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코스피 지수 0.18%,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조금 축소해냈습니다. 2,287선에서 코스닥 지수가 0.53%로 하락 전환하며 815.6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쪽으로는 양시장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순매수세 보인 반면 외국인이 2,600억 원이 넘게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보다 기관이 1,153억 원대 강하게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도 전일에 이어 오늘도 현대차 그룹주가 훨훨 날아줬습니다. 이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판매 회복 전망 속에 오늘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증권사들에서는 앞다퉈서 이 현대기아차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기아차와 현대차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사들여줬고요. 각각 4.5%, 3.8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모두 1%에서 6%대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가 관련주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 발표로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대북 관련주들 특히나 이 송전주들이 강하게 올렸습니다. 재룡전기가 무려 24%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대원전선과 재룡산업, 선도전기, 세명전기 모두 5%에서 10%가 넘게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이었습니다.